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1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법들, 원립 1차 부등식도 배웠었고, 거기에서 이제 해가 있다, 해가 없는 경우, 뭐 다양한 형태들 했었죠. 세 가지 형태에서 각각의 경우별로 우리가 풀이법들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형을 하다 못해 갖고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을 시켜주는 녀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볼까? 라는 느낌에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친구는요, 이런 녀석이에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의 기본 정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절대값 플러스 2야. 절대값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건 2죠. 근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에 대한 거리는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2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건 2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걔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즉 거리가 2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리가 2보다 작은 범위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럼 어디겠어? 여기 사이가 된다는 거죠. 즉 얘네가 그 위치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x가 2 사이다 라고 해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x쪽이 더 작아져 있는 상태라면 끼인 값으로 쏴겠다. 풀마가 나오면서 끼인 값으로 하겠다가 돼요. 반대로 절대값 x가 2보다 더 큰 상황이라면 얘네가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더 큰 녀석들이죠. 그럼 어디겠어? 반대쪽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x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라는 상태가 돼요. 큰 거보다 크겠고 작은 거보다 작다 라는 형태를 이제 쓰겠다는 겁니다. 대개는 이런 형태로 이제 풀이가 되겠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것도 좀 볼 겁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2부터 x가 4까지다 라고 하는 범위를 보도록 하죠. 근데 거기가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당황할 필요 없이 뭘로 하면 되냐면요, 이거 의미 자체가 2부터 절대값 x가 돼 있고요. 그리고면 동시에입니다.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풀어줍니다. 그럼 뭐가 돼버리냐면 2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죠.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그리고로 묶일 거고요. 왼쪽은 끼인 값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을 푸는 것처럼 해갖고 풀어버려요. 왼쪽과 오른쪽을 제가 또 그려볼게요. 수직선상에다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보면 마이너스 2와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작고요. 큰 거보다는 크죠. 오른쪽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 값이다 라고 해서 보자면 얘는 마이너스 4와 4예요. 사이 값이기 때문에 요 사이겠다 라고 써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공통 부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겠어 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대한 값들이 이런 형태를 갖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체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풀이는 뭐다? 마이너스 4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랑 그 다음에 2부터 x가 4까지구나 라는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법들에 따라서 가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자화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개념 원리상에서 나온 것도 똑같이 문자화 해주는 겁니다. 이제 2랑 4, 뭐 2 이런 애들에다가 a라는 값을 대신 대입을 해갖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구나 라고 그런 원칙들을 한번 익혀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줄 수 있는 게요. 이제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그젬플 딱 봐서 하자면 절대값 x 빼기 1이다가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볼 거냐면 절대값 a라는 친구가 2보다 작다라고 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a가 2와 마이너스 2다 라는 상태가 될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와 다시 되돌리면 되죠. x 빼기 1이다 2예요. 그래 1 더해주게 되면 뭐다? x가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제 풀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로 이제 풀어본 겁니다. 자, 근데 실상은 우리 얘네들 풀 때 이렇게만은 풀진 않았었어요. 이전에 풀었던 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범위 나눠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범위 나눠서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x 빼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두 가지죠. 얘가 그냥 나오는 경우 언제? x 빼기 1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우린 이거 한 번 더 풀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가 이렇게 되겠어. 두 번째,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죠. 언제? x 빼기 1 자체가 음수였을 때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되죠. 첫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면 얘가 x 빼기 1이 2다 라고 해서 x는 3보다 작다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값으로 뭐 해야 돼? 얘랑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줘야 되겠죠. 1과 3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오른쪽과 왼쪽까지의 값이에요 라고 해서 1부터 3까지의 값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줍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의 값을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이에 있는 녀석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한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야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자, 근데 끝이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뭐 하겠다?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써줘야 돼요. 왜? 얘네도 이제 왼쪽이랑 상황을 나눴거든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거를 왼쪽에다 또 써볼게요. 얘네가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1과 또 눈으로 이제 묶여졌기 때문에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쟤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요. 1부터 3까지다가 되겠고요.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이렇게 가요. 자, 그럼 뭐겠어요? 얘네가 연결돼 버리죠. 그냥 다 깔끔하게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 결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갖고 x가 3까지다 라고 하는 기존의 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법 자체는 밑에 있는 나눠서 푸는 것들보다 누가 더 쉬워? 위에 거가 좀 더 쉽다 보니까 부등식 상황에서는 아래 거보다는 위에 거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풀이가 돼요.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별로 나눠서 써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대값을 해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 거기서도 두 가지 형태 있죠. 절대값 x라고 하는 거 풀마 어떤 값이다 라고 이렇게 풀렸었습니다. 여기다 좀 굳이 써보자면 절대값 x가 만약에 2였을 때 이런 간단한 형태는 우리도 그냥 풀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했던 것들 중 하나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들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런 녀석들이 있죠. 일단은 앞에서 배운 건 좀 제거하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이전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눠서 할게요. 자, 얘를 3 빼기 x다 라고 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6이다. 자, 우리 이거 이전에 방정식 상황에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요, 얘네 범위를 나눌 때 0이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3이다, 0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파트로 해서 범위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자, 두 번째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 4일 때, 자, 세 번째 범위 x가 3보다 커거나 같았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대략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정도. 음수 나오고 여기는 양수 나옵니다. 제가 마이너스 x 빼기 1 음수 나오니까요. 여기는 양수라고 했죠.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더하기 3 빼기 x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오른쪽 넘어가서 2x다 하고 2에다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에 대한 값 자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범위랑 나의 값을 같이 가지고 가서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죠. 같이 둘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립하는 공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상황에서에 대한 풀이가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풀기 위해서 대략 0 정도를 넣어주면 첫 번째 값 양수 나오고요. 두 번째 값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실제 맞는지 봐줘야 되겠죠. x는 사라지기 때문에 4가 6이냐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만약에 얘가 참이면 이 처음에 가정했던 공간이 다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모두 다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걔네들 다 갖고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자,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3보다 크기 때문에 다 양수죠. x 플러스 1가 얘 3보다 커요. 4예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음수 넣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돼서 6보다 크다. 자, 얘는 2x가 돼서 마이너스 2와 넘어가면 8이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x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도 그림 4와 3이에요. 기존의 가정, 그 다음에 내가 방금 구한 거 해서 같이 겹치는 파트죠.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자, 아까 구했던 거랑 같이 해서 얘랑 얘를 같이 해서 두 개를 다 쓸 거야. 얘네들은 이제 상황을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따로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다 합친 값이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작거나 4보다 크다, 요 부분이 다 답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답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x가 4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2차 부등식을 아마도 부등식 파트 다시 설명하고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기준으로 삼아 갖고 두 개에 대한 차이점으로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할 겁니다. 대개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도 또한 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은 이제 부호에 따른 녀석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또 풀게 됩니다. 정수의 파트다 보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